이정국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7의 나이에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바친 후 맞이한 퇴직 생활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죠. 거친 먼지와 시멘트 냄새,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온 그에게 집은 쉼터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담했어요. 정국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조명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또 뉴스 보려고. 뉴스는 매일 똑같은 거 틀어주는데. 뭘 그리 보려고 해. 내가 드라마 봐야 하니까 리모컨 줘봐. 명자의 목소리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국은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 한숨만 내쉬었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퇴직한 지 벌써 6달, 그동안 정국은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도 안 하면서 TV만 보고 있어. 빨래도 안 개고. 명자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정국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정국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자 그녀는 승리자처럼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드라마로, 뉴스에서 오락 프로그램으로. 리모컨은 명자의 손에서 생명력을 얻은 듯했죠. 나 좀 다큐멘터리 보고 싶은데. 정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또 무슨 다큐? 그런 거 보면 뭐가 달라져? 나 이거 꼭 봐야 하는 거니까 방해하지 마. 결국 정국은 채널 양보자 신세를 자처하며 소파 한쪽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수십 명의 인부들을 지휘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 집, 거실에서 리모컨 하나 제대로 쥐어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정국의 눈에는 서글픔이 맺혔어요.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했건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녁이 깊어가는 거실에서 정국은 자신의 존재감이 텔레비전 화면처럼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고요한 폭풍 속에서 그는 소리 없는 외침을 삼키며 밤을 지샜어요. 아침 6시, 정국은 여전히 건설 현장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현장으로 향할 필요가 없는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하루뿐이었어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그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죠. 벌써 일어났어? 뭐 그리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이 있다고. 명자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국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늦지 않고 출근했던 습관이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냐만 그런 말을 꺼낼 용기조차 없었죠. 오늘 뭐 할 거야? 또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거야? 명자의 질문에는 이미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좀 보려고. 당신 하루가 정말 한심하다니까. 퇴직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다른 집 할아버지들은 등산도 가고 수영도 하고 바둑도 두는데 당신은 매일 집에만 처박혀서. 명자의 말은 화살처럼 정국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이 한심하다는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 외에는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곳이 그의 모든 것이었죠. 오전 10시, 정국은 조용히 TV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는 벌써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당신은 40년을 밖에서 일하고도 이제는 집에서 리모컨 하나 못 잡아. 내가 이거 봐야 해. 명자의 말에 정국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TV 앞 식탁에 앉아 한숨만 내쉬었죠. 잠시 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정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건설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가 집에서는 마치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퇴직 생활은 마치 조용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식탁에 앉은 정국과 명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며 정국은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만들어 왔는지. 그런데 이제 이 손으로는 리모컨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는 현실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죠. 내일 마트 가서 장 봐올게. 정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럴 거면 일찍 다녀와. 드라마 시작하기 전에. 명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존재는 아내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부속품이 되었죠. 평생 일했는데 집에서는 리모컨조차 마음대로 잡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 창밖으로 비친 그림자만큼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수요일 오전, 정국은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동네 복지관 입구에 붙은 포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미디어 클래스 마이너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세요. 정국은 발걸음을 멈추고 포스터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유튜브, 인터넷 방송, 내가 그런 걸 뭘 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 하단에 적힌 문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죠. 참가자 전원에게 무료 커피와 다과 제공. 아내에게 쫓겨나 카페에서라도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정국에게 무료 커피는 꽤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는 복지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어서 오세요. 등록하러 오셨나요? 접수대에 젊은 여성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 그냥 구경하러 왔는데. 정국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수업은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고요. 오늘이 첫 수업이니 들어가 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정국은 어색한 발걸음으로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10명 남짓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 모두 정국처럼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니어 미디어 강사 김지원입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강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정국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원은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했고 모든 과정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좋아하는 주제로 5분만 떠들면 됩니다. 대본도 저희가 써드려요. 그냥 경험을 들려주시면 돼요. 지원의 말에 정국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건설 현장 이야기나 해볼까? 그는 조심스럽게 생각했어요. 40년간 쌓아온 경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현장의 이야기들, 그의 머릿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죠. 저 건설 현장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국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 경험은 정말 귀중해요. 지금 젊은 세대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수업이 끝난 후 정국은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국의 발걸음은 아침보다 가벼웠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와? 현관문을 열자 명자의 냉랭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복지관에 들렀다 왔어. 정국은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뭐하러?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다음 주 월요일, 정국은 약속된 2번째 수업을 위해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가슴 한편에는 설렘까지 느껴졌죠. 교실에 들어서자 지원이 밝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정국 어르신, 오늘은 채널 개설을 도와드릴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준비되셨나요? 정국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지원의 지시대로 조작하는 동안 그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채널 이름은 뭐로 하실래요? 정국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을 말했어요. 퇴직자 정국이의 노가다 썰은 어떨까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직설적이고 정직한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아요. 그렇게 정국의 유튜브 채널이 탄생했습니다. 첫 영상은 그가 건설 현장에서 겪은 가장 인상적인 일화를 담았어요. 영상을 찍는 동안 정국은 자신도 몰랐던 이야기꾼의 재능을 발견했죠. 현장에서의 에피소드, 삶의 교훈, 요즘, 청년들에 대한 따뜻한 응원까지 그의 이야기는 진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상 업로드 완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지원의 말에 정국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기대는 크지 않았죠. 일주일 후 정국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영상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어르신 대박이에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지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국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댓글란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가득했죠. 우리 아버지도 이랬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정국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을 얻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국은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구독자도 하나둘 늘어갔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정국을 위한 소포가 왔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뭐지? 정국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열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작은 휴대용 라디오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그를 더욱 놀라게 했죠. 정국 할아버지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를 통해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위로가 됩니다. 이 라디오로 좋은 방송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팬민수 드림. 정국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은 여전히 아내 손에 있었지만 세상은 어느새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바로 존재감이었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석 달이 흐른 어느 토요일 오후, 정국은 드디어 용기를 내어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자는 이웃집에 놀러 갔다가 곧 돌아올 예정이었죠. 자신의 채널에 올라온 새 댓글들을 확인하며 정국은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네. 정국은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들도 그의 성공에 놀라워했어요. 지원은 정국을 우리 반의 스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정국의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그는 화면을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돌렸어요. 뭐하고 있어? 명자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내 채널 좀 보고 있어. 정국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정국의 옆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리모컨을 향해 손을 뻗었죠. 드라마 시간인데 왜 당신 마음대로 틀어? 명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압적이었어요. 정국은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석 달 동안 쌓아온 자신감과 세상의 인정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죠. 내가 나가서 리모컨 하나 살게. 이 집엔 내 리모컨 없잖아. 정국의 단호한 목소리에 명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동안 항상 순순히 물러났던 정국이 달라진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복지관 다니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당신이 몰랐을 뿐이지. 정국은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심했어요.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해. 다음 날 정국은 복지관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지원은 놀랍게도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어르신, 마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복지관에 기증된 중고 텔레비전이 있는데 필요하신가요? 정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빈 방 하나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창고로 쓰던 방이었죠. 명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 방 만들어. 작업방 겸 방송실로 쓸 거야. 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국의 단호한 표정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단단한 의지였죠. 이틀 후 정국의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지관에서 받은 중고 텔레비전과 작은 책상, 그리고 그가 직접 구입한 마이크까지. 비록 소박했지만 온전히 그만의 공간이 생긴 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방송할 거야. 정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전국 전용 방송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정국은 새 공간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내 인생 처음으로 내 방을 가지다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뜨거운 응원을 보냈죠. 방송을 마친 후 정국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리모컨을 빼앗긴 남편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크리에이터로 거듭난 순간이었어요. 초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국은 이제 매일 아침 자신의 방에서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작은 방송실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댓글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구독자는 어느새 3000명을 넘어섰고 그의 인생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명자가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어색함이 묻어났습니다. 시장에 좀 다녀올게. 오늘 방송에서 옛날 시장 이야기 할 거거든. 정국은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일정을 말했어요. 명자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이 식탁을 채웠죠. 동네 시장에 도착한 정국은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원에게 배운 대로 영상 촬영 기법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생선가게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유튜브 정국 아저씨 맞죠? 돌아보니 동네 슈퍼 아줌마였어요. 정국은 당황스러움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매일 아저씨 영상 봐요. 우리 남편한테도 보여줬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본대요. 정국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반응은 아직도 낯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젊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죠. 혹시 퇴직자 정국이의 노가다 썰 운영하시는 분 맞으세요? 제가 큰 팬이에요. 그 젊은이는 건설 관련 학과 학생이라며 정국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국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집에 돌아온 정국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전화통화 중인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아빠가 요즘 유튜브 한다고. 너도 알아? 그래, 그 채널 맞아. 어휴, 나보다 너희들이 더 잘하네. 명자는 자녀들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정국이 들어오자 그녀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나 이미 들은 정국은 살짝 미소를 지었죠. 저녁 무렵 정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이었어요. 아빠, 요즘 인기 많더라. 방송 정말 재밌어.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봤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고. 엄마가 리모컨 안 줘서 생긴 일이라며. 우리끼리 웃었잖아. 정국은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자녀들에게까지 닿았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정국은 명자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바로 그의 유튜브 채널이 켜져 있었죠. 명자는 정국이 들어오자 당황한 기색으로 황급히 채널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자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부끄러움, 당혹감, 그리고 어쩌면 후회. 저녁 먹을래? 명자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응, 먹자. 정국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장마가 시작된 7월의 어느 날, 정국은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그는 우산을 접으며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명자는 보이지 않았죠. 다녀왔습니다. 정국이 습관처럼 말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정국은 문득 명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읽고 있었죠. 자세히 보니 그것은 정국이 쓰던 대본이었어요. 정국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명자가 그의 대본을 훔쳐본다니. 그는 문 앞에 서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명자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가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슬픔이 깃든 얼굴로 바뀌었죠. 명자는 대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정국이 적어둔 문장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건 리모컨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내 진심이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대본을 가슴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국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정국이 방에서 나오자 명자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잘 잤어? 명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응, 그럭저럭.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국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요즘 방송은 잘 돼?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내 대본 봤어. 정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의 눈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부드러움이 있었어요. 미안해.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정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명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죠. 잠시 후 그녀는 리모컨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젠 당신 채널부터 틀어. 명자는 리모컨을 정국에게 쥐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국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리모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받아들며 명자의 손을 잡았죠. 따뜻한 감촉이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같이 볼래? 정국이 물었어요. 명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죠. 정국이 채널을 돌리자 화면에는 그의 최신 영상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 정국은 건설 현장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멋있게 말하네.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국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찾아온 두 사람의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 정국의 채널 구독자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눈빛에 자신감이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당당해졌죠. 무엇보다 그와 명자 사이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리모컨을 넘겨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 중이야. 아침 식사를 하며 정국이 명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방송인데? 명자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건 비밀. 정국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정국이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었죠. 퇴직 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국은 명자를 자신의 방송실로 초대했어요. 오늘 방송에 같이 나와줄래? 정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내가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괜찮아. 그냥 옆에 앉아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망설이던 명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책상 앞에 앉았어요. 정국이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퇴직자 정국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죠. 명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정국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송은 오늘부터 부부합동 채널로 갑니다. 제목은 우리 집 리모컨 전쟁 종결. 명자는 놀란 표정으로 정국을 바라봤어요. 정국은 웃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받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제가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어요. 정국은 명자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거든요. 명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방송이 끝난 후 정국은 영상 마지막에 자막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채널보다 당신의 하루가 궁금해요. 그 문장을 보며 명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은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정국이 명자를 바라보며 물었죠. 뭐 보고 싶어?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보자. 명자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국은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에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자의 반응을 살폈죠. 명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같이 보자. 카메라가 그들을 비춘다면 화면에는 나란히 앉아 채널을 돌리는 노부부의 뒷모습이 담겼을 겁니다. 정국의 한쪽 팔은 명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명자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그들 사이에 놓인 리모컨은 이제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상징이 되었어요. 정국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명자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들은 드디어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죠.